오포 파인드 N2 이 정도라면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2달 이상 실사용하고 있는 오포 폴더블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2 사용 후기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2023년 2월 현재 기준으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레노버 8.8인치 미니 태블릿 Y700, 애플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그리고 이 오포 폴더블 스마트폰 파인드 N2 이렇게입니다. 이 N2는 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실사용상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아주 괜찮아요. 접었을 때 5.54인치, 5.4인치 아이폰 13 미니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한 손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고 화면 주사율도 120Hz라 이 접었을 때는 빠형 휴대폰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펴서 사용하게 되면 7.1인치가 되는 거죠. 아이폰 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이 폴더블이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한 거죠. 사이즈와 더불어서 N2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무게입니다. 237g.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사용에서는 가장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바형 휴대폰, 예를 들어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 14 프로와 같은 휴대폰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스트레스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충전 속도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70%에서 10분 정도만 충전해주면 바로 90% 되니까 10분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 충전기 꼽아두면 돼요. 참고로 완충은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또 괜찮은 건 이 힌지가 적당하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너무 빡빡하지도 너무 헐겁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프리스탑도 지원이 되고 힌지 관련해서는 딱히 불만이랄 게 없습니다. 또 화면 애니메이션이 안드로이드는 좀 빠릿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아이폰은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 파인드 N2 같은 경우 아이폰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치고는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내 외부 애니메이션 모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감적으로 좋았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기대 안 했던 카메라, 이 바형 플래그십들과 비교하면 디테일 면에서는 물론 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하셀블라드의 내추럴하면서도 이 살짝 빈티지스러운 그런 색감이 나와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편했던 부분, 이 쇼핑 앱 쓸 때 화면 분할해서 한쪽은 메뉴처럼 한쪽은 세부 화면으로 이게 폴더블 광고처럼 반 접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볼 때 접어서 거치대처럼 쓰거나 주식 앱 크게 띄워서 보거나 PDF 파일 편집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처음 샀을 때 한두 번 해보는 게 전부고요. 실제로는 유튜브나 카페 앱 같은 거 2개 띄워서 멀티로 본다거나 쇼핑 앱 이렇게 편하게 쓴다거나 바형 일반 스마트폰 대비 좋았던 건 이 다른 거보다 이 멀티, 바로 화면 분할의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앱 호환성, N2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폴더블의 문제라고 해야 맞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이제 풀스크린으로 띄우면 사진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한 화면에 다 표시가 안 됩니다. 이 7.1인치 화면 비율에 최적화가 안 된 것에서 오는 문제랄까요? 물론 옵션이 있긴 있어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전체 화면으로 할 건지 4:3, 16:9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16:9로 했을 때 이 좌우 여백이 이렇게 생기고 표시가 되죠. 직관적으로 보기엔 이게 훨씬 좋지만 큰 화면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키보드 같은 경우 서드파티 키보드를 사용하면 저는 구글 키보드 쓰는데 이 분할 키보드 지원이 안 돼요. 오포 시스템 기본 키보드만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오포 펜 같은 경우 아이패드처럼 이 검색창에 바로 글씨를 쓰고 인식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키보드를 필기가 되는 걸로 변경하고 그 상태에서 키보드 창에 글씨를 써서 인식이 되게 하는, 물론 이건 앱 호환성이라기보다는 오포 OS에서 미지원되는 거긴 하지만 이 펜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다행히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경우 인식은 또 바로바로 됩니다. 오포 펜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호버 기능이 있더라고요. 메뉴 위로 펜을 가져가면 선택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모든 환경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진 수정할 때나 메모 수정할 때 이런 경우 한정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확장 지원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아쉬운 부분이라면 스피커입니다. 1세대 대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스피커가 일단 하단으로만 이렇게 2개가 있어서 풍성하게 울리는 맛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참고로 화면을 편 상태에서는 하단에 2개의 스피커로만 소리가 나고요. 스피커 관련해서 음량 조절 부분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반대쪽으로 음량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또 제어 센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어 센터에 볼륨 조절이 있게 마련인데
오포 파인드 N2에는 볼륨 조절이 없습니다. 이건 또 왜 뺐는지, 그러니까 전체 화면 표시, 키보드 이런 앱 호환성 문제들을 비롯해서 편의 기능 같은 것들, 이런 디테일이 폴더블 스마트폰 포맷에 딱 맞게끔 최적화가 필요한데, 이제 두 번째 폴더블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 폴더블로서 갖춰야 할 주요 기능은 지원이 다 되지만 최적화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오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랄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화면이 크면 영상을 볼 때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폴더블은 폈을 때 비율 문제 때문에 실제 영상을 볼 때 일반 바형 휴대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때만큼은 큰 화면에 이점이 없다는 거죠. 위아래로 커진 레터박스만 더 거슬릴 뿐입니다. 물론 접었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화면비가 괜찮은 편이라 어느 정도 선방하고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작을 뿐 일반 휴대폰과 화면비가 비슷해서 이질감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니까요. 여담입니다만 이 파인드 N2 사용해보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와 화면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스펙이 결국은 내부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화면비에 영향을 주고 힌지 사이즈와 무게까지 또 UI까지도,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는 일반 앱의 전체 화면 표시를 얼마나 보기 좋게 하느냐 등등, 결국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 하나가 이 실사용에서 사용자 경험해주는 영향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기타 소소하게 아쉬운 점들 쭉 말씀을 드려보면, 파인드 N2는 프로세서가 스냅 8 플러스 젠 1입니다.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출시한 다른 플래그십들은 대부분 스냅 8 젠 2가 들어가서 이왕이면 최신 칩셋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그리고 이 오포 펜이 대략 11만원입니다. 좀 비싼 편이죠. 필기감은 애플 펜슬하고 비슷합니다. 딱딱한 느낌인데 쫀득한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기타 메모장에서 펜슬 효과 사용할 때 햅틱 피드백 지원이 되고요.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외에는 꽤 쓸만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펜슬은 내부 디스플레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함께 제공되는 기본 케이스인데 플라스틱입니다. 그립감이나 이런 건 보통이고 뭐 불편하진 않은데, 저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냥 생폰 쓰고 있어요. 전면 디스플레이 쪽 케이스는 안쪽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뭐 한번 부착해 놓으면 강제로 뗄 때까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월 초쯤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카메라 영상 쪽에 버그가 생겼어요. 초광각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 옵션으로 워터마크를 넣어서 촬영하면 이렇게 되는 버그인데, 워터마크를 빼면 또 정상으로 찍힙니다. 이게 처음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버그가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저렇게 찍히니까 카메라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AS 센터에 한번 갔었습니다. 상해에 9군데 정도 이 오포 AS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휴대폰 많이 구입해봤지만 이렇게 오프라인 AS 센터에 가본 건 또 처음이었는데, 이 AS 기사분이 증상 관련 얘기를 쭉 듣더니 매장에 있는 제품으로 테스트를 바로 해보고 또 같은 증상이 나오니까 이건 하드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해결은 어렵고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사탕 하나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이신, 우리나라 카톡 같은 거죠. 이 친구 추천해 놓으면 상황 알려주겠다고 해서 정확히 2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면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워터마크를 넣으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얘기를 했더니 이미 회사에 보고를 해서 시스템 업데이트에 반영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중국에서 웨이신 친구 추가까지 해서 상황을 알려주는 1:1 서비스, 이런 AS는 또 처음이라 문제를 처리하는 전체 AS 프로세서는 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참고로 2월 23일 11-8.24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당 문제는 말끔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포 파인드 N2 요거 사용해보니까 우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반 바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대체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새로운 폼팩터로서 이게 마치 태블릿이 노트북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본격 생산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 PDF나 엑셀 같은 것은 뷰어의 역할 정도에 그치고,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 소비용으로서 특히 화면 분할, 저는 이게 폴더블의 최대 강점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화면비, 무게, 휴대성 이 모두가 가장 밸런스 잡힌 폴더블 스마트폰, 현재 시점에서는 오포 파인드 N2가 가장 근접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타 하드웨어적으로는 방수를 제외한 나머지 뭐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바라는 건 좀 더 최적화된 OS 정도, 이 앱 호환성을 높인다거나 전체 화면 앱 레이아웃 최적화라든지 이중창 지원 앱들을 더 늘린다든지,
제어 센터나 이런 것도 바형 휴대폰 스타일에서 사이즈만 늘릴 게 아니라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파인드 N2는 이 중국 내수 전용 모델입니다. 글로벌 정발 계획은 뭐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수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뭐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별도 설치해줘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VoLTE 패치를 따로 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마음 편하게 직구해서 사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휴대폰입니다. AS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3세대 출시할 때쯤엔 여러가지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